일부에서는 까미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순례의 준비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순례자의 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세면을 하고 짐을 챙긴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 6시 또는 7시에 출발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자고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불을 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출발할 경우에는 전날 미리 준비를 해서 짐은 모두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짐을 뿌리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침에는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리고 또 아침에 샤워를 할 경우에 발이 물러져서 물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동키 서비스라고 하는 모칠라 배낭 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거워서 배낭을 메고 가기 힘들 경우에는 트랜스프 회사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나 여기에 있는데 어디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루에 5유로 또는 6유로 정도 금액으로 배낭을 특정 회사에서 목적지까지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6시에서 8시, 물론 그 전에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새벽 5시, 새벽 4시에 출발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일찍 출발하거나 너무 늦게 출발을 하게 되면 동떨어져서 걷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나는 6시에서 8시 정도에 출발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빠진 물건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러시면 되고요. 프랑스 길을 기준으로는 4km 또는 5km마다 마을마다 카페나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커피나 오렌지 주스, 보카디오라고 하는 샌드위치 정도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 전에 미리 바의 위치나 카페의 위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걸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30일씩 3번을 800km를 걸었지만 한 번도 물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시간 정도마다 양말까지 벗고 바센을 바르거나 발을 말려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페 화장실은 순례자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짧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바나 카페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화장실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준비해주고 매일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니 그곳에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걸을 때는 본인의 스피드에 맞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보통 걷는 사람들이 1시간에 4km 정도 걷게 되지만 빨리 걸을 때는 5km, 최고 빠를 경우는 한 6km 정도 걷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걸을 때 편안하고 충분히 경치도 보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걷기 정도로 걸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갔고 어떤 사람은 친구랑 같이 가는데 그와 같이 걷는다 하더라도 걷는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다른 사람하고 보조를 맞춰가는 것도 좋지만 따로 걸으면서 본인의 스피드에 맞게 걷는 게 800km를 편안하게 그 다음에 안전하게 걷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걷다 보면 내 돈 내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간식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어디까지 갈까 어디서 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후에는 점심시간에 맞춰서 바나 카페가 그리고 레스토랑이 있으면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착은 오후 2시 또는 3시 정도까지 길을 걷고 그때 멈춘 다음에 알베르게에서 등록하고 샤워하고 매일 걸었기 때문에 땀이 난 옷을 세탁을 하게 됩니다. 세탁을 할 때도 손빨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서 세탁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준비된 곳에서는 3유로 또는 4유로 정도 지불하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휴식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마을도 둘러보고 근처 바나 카페에서 친구, 까미노에서 만났던 친구, 새롭게 사귀게 된 친구들과 와인이나 맥주,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그리고 또 조금 큰 마을이 있다면 유적지나 주요 포인트가 있으면 그곳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보통 혼자 가게 되면 해먹는 것보다는 그곳에 있는 카페나 바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스페인은
좋은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곳은 저녁 8시부터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일찍 잠들고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순례자한테는 잘 맞지 않지만 일부 카페나 레스토랑은 순례자를 위하여 저녁 7시부터 식사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저녁을 준비할 경우에는 슈퍼에서 4유로 이내에서 저렴하게 준비해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비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이름을 꼭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 말로 인사말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간단한 인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름을 부르고 그 나라 말로 인사를 하면 그 친구는 저를 꼭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저녁에는 다음날 마을 간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중간에 쉼터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경사가 많은지 날씨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요. 저녁 식사를 19시에서 21시 사이에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치면 보통 밤 10시 이전에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낙농 국가이기 때문에 베드버그라고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베드버그에 물렸을 때는 상당히 가렵고 하기 때문에 베드버그 기피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뿌리게 되는데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베드버그 기피제를 뿌릴 때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잠들기 전 또는 아침 출발할 전에 화장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도시길이 아닌 시골길을 걷기 때문에 화장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바나 카페마다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꼭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베르게마다 통금 시간이나 소등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밤 10시로 하는데 꼭 통금 시간을 확인하시고 어떤 알베르게는 밖에서는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꼭 하시고 만일에 새벽이나 밤 12시, 1시 이때 벨이 보기 좋기 때문에 벨 보러 나갔다가 문을 못 열고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꼭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침대보가 대부분 제공이 됩니다. 부직포 같은 걸로 흰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리셉션에 봉사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침대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유로 정도나 2유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물론 그럴 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새로운 잡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한국 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10년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저녁 취침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잘 정리해서 다음에 잊지 않도록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낭 배송 서비스 모칠라는 동키 회사에 직접 본인이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 스페인어가 유창하지 않는다고 하면 알베르게 주인에게 말씀을 드려서 부탁을 하면 그분들이 전화를 직접 해줍니다. 그리고 배낭과 동키 서비스는 매일 사진을 찍어서 혹시나 모를 품실시를 대비를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봉투 안에 비용을 넣어두어야 하고요. 계속 같은 회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생장에서 론세스바이에서까지 가는 것은 12유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싸고요. 론세스에서 사리아까지는 대부분 5유로, 일부 4유로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낭 서비스를 할 때 일부 공립 알베르게나 사립 알베르게에서 배낭을 받아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 알베르게에 보냈는데 배낭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알베르게나 다른 카페, 바, 레스토랑 정도에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알베르게 주인에게 내 배낭을 분실했으니 찾아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시면 그분들이 내 짐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 곳에 연락을 해서 꼭 찾아주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리아에서 산티아고까지는 3유로에서 5유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갑니다. 경쟁 회사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요. 동계 기간에는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는
이러한 배낭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리아에서 산티아고까지 약 100km 구간은 겨울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 스페인 우체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위한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곳에서 신청을 하고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 이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까미노 걸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미노 프랑스 길에서는 유명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제일 우측 까만 점 생장부터 시작해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리고 지나서 피스텔라까지 유명한 곳들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한번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중에서 우측에 5번째 이라체 와인 수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곳은 뭐냐면은 이라체라는 곳에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수도꼭지를 틀면 와인이 내립니다. 공짜입니다. 물론 많이 페트병 1리터짜리를 받아간다든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루에 준비하는 양이 일정량 양이 있기 때문에 다음 순례자를 위해서 한 잔 정도 받아 마시거나 페트병 작은 병으로 조금 준비해서 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제가 유명한 장소라고 보면 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레온 중간 지점을 지나서 폼페라다 가기 전에 아스트로가와 폼페라다 사이에 철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곳은 자기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돌을 가져와서 그 돌을 그곳에 두고 가는 곳으로 유명한데 돌을 두고 간다는 의미는 본인의 근심 걱정이나 문제, 안 좋은 것들을 이곳에 두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조그만 돌이나 아니면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곳에 두고 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왼쪽, 제 끝쪽으로 가면 산티아고가 나오는데 이 산티아고 대성당도 굉장히 큽니다. 이곳에서는 보타메오라고 하는 향로 미사가 있습니다. 원래 향로 미사는 옛날에 순례자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을 거쳐서 걸어서 산속으로 통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미사를 하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미사 집전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없나, 냄새를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향로를 피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800km를 걷기 때문에 발에 물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집을 방지하면 가장 좋은데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2시간마다 양말까지 벗고 쉬는 겁니다. 단 쉴 때 바나 카페, 실내에서는 양말까지 벗고 쉬는 것은 안 됩니다. 야외에 있는 의자나 아니면 돌 이런 곳에 앉아서 양말을 벗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간에 양말 하나 신어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물집을 뜯지 말고 바늘에 실을 끼워서 물만 빼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때 반드시 실과 바늘은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상처가 든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 착용에 대해서는 배낭은 어깨로 매는 게 아닙니다. 배낭의 끈을 조절해 가지고 몸에 밀착을 시키고 허리가 무게의 70%를 지탱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배낭을 매는 법에 대한 유튜브는 이곳에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배낭을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무릎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낭을 메고 뛰는 것은 금지해야 됩니다. 체력에 따라서 이제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무릎 수술을 했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는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내리막길이 더 위험하니까 아주 큰 내리막에서는 대각선으로 걷거나 아니면 지그재그로 걷거나 스틱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닥에 앉을 때는 무언가 깔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벌레를 방지해야 되고요. 배드벅에 대해서 상당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드벅이 좋아해서 그런지 3번의 순례길에 3번 배드벅에 물렸습니다. 이때는 항히스타민제하고 스테로이드제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요. 기피제도 준비하는 게 좋지만 이게 모든 곳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간다고 하면 1명, 2명 정도 물릴 정도고 많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없지는 않다는 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산티아고 입성을 할 때 5km나 10km 전에 숙박하고 아침 일찍 출발하면 12시 미사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때 참석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향로 미사를 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만의 스피드로 걷고 속도 차이가 나는 동반자하고 이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와이프랑 같이 걸을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만 같이 걷고 각자의 스피드로 걷고 앞에 있는 바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까미노에서 가장 많이 유명한 말이 Your speed is a good speed. 내 스피드가 가장 좋은 스피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국 친구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 먼저 하시고 그 나라 인사말을 배우고 이름을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친해지면 연락처를 교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800km를 걷기 때문에 하루 걷는 거리를 어떤 분은 15km 걷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70대가 이후이신 분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15km만 걸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20km만 걷고요. 제가 걷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거리는 25km 전후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0km는 조금 적은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4km를 걷다면 5시간 만에 걷거든요.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다 한다고 하면 6시간 만에 걷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출발하면 오후 1시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25km 정도 걷는 게 좋지만 적게 걸을수록 많이 봅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본인의 여유나 시간에 따라서 하루 걷는 거리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먹거리는 스페인 친구들 말로는 까미노 길에 있는 식당들은 제대로 된 스페인 식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하고 친해지면 까미노 길을 약간 벗어난 길에 있는 바나 카페, 레스토랑에 가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스페인 친구를 사귀면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 간단한 요리 공부를 해서 그곳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할 때 반드시 조리 기구는 사용 후 즉시 씻어서 남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남들보다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끔 가다 보면 그곳에서 친해진 사람들 7명, 8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식사 준비를 한다고 북을 모두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피하시고 소그룹 4명 이하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페인어 저는 영어를 제일 잘하면 좋습니다. 영어를 하면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순례자들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어 단어 한 50단어 정도만 외워가도 그 친구들은 엄지척 해주십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과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싸고 맛있습니다. 햇빛이 좋다 보니까 오렌지, 그리고 납작 복숭아, 메론, 수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고요.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3유로 정도면 1리터 한 통으로 직접 짜서 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5유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오렌지 주스 중간중간에 드시면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러한 오렌지 주스는 디아라든지 조금 큰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가다 보니까 라면을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팜플로나 로그론을 해서 지금 한 10곳 가까이 라면을 팔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지역은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같은 곳에서 판매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스페인의 프랑스길의 순례길에서는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이 딱 한 곳입니다. 산티아고 콤포스테라 최종 목적지에 있는데 한국 식당이 같은 집이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이곳은 꼭 예약을 해야 됩니다. 스페인은 예약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예약을 해야 되고요. 현지인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예약 없이는 먹을 수가 없으니 꼭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까미노를 가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생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리손이고 그 다음에 용서의 언덕, 그
그다음에 여왕의 다리, 그리고 메세타, 산티아고에 들어갈 때 입구에 있는 입구 글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산티아고 대성당인데, 이곳 광장에서 서서도 찍고 누워서도 찍고 배낭과 같이 찍고, 마지막에 순례자를 완주를 하면 콤포스텔라라고 완주 증명서를 줍니다. 완주 증명서를 가지고 또 찍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순례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종교를 떠나서 미사를 참여해 보십시오. 미사를 마치고 야고보 성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에 가서 백허그를 하시고 지하에 있는 야고보 성인 무덤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숙소에서 기도와 명상, 그리고 산티아고 무사히 도착하신 부분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미노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30일, 그리고 그 이상의 길을 걷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방해의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산티아고까지 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본인의 뜻대로, 본인이 의지했던 대로 마칠 수 있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순례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례증을 받아야 되는데, 산티아고 순례자 사무소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하지만 겨울에는 10시에서 19시, 그리고 작년에는 오전 9시부터 열었습니다. 콤포스텔라라고 하고요. 순례자 여권을 확인 후에 발급하는데 무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 증명서가 따로 나오는데, 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유로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도착한 10명에 대해서는 산티아고 대성당 앞에 파라도르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굉장히 고급진 호텔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10명에게 제공하니 아침에 일찍 가서 순례증을 받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착한 당일에 받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날 가도 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를 지나서 피스테라 묵시아까지, 이곳은 대서양이 보도는 스페인에서 주장하는 유럽의 서쪽 끝이라고 합니다. 이곳까지 갔다가 다시 산티아고로 걸어오면 순례증 별도로 추가 발급 가능하고,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대성당 외에 조금 떨어진 곳에, 그곳에 가면 축복증도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자원봉사를 해도 되고요. 산티아고 즐기기 위해서는 산티아고의 박물관과 산티아고 대성당 지붕 투어가 있습니다. 이 지붕에서 바라본 산티아고의 전경도 굉장히 좋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피스테르까지 걸을 수가 있습니다. 120km 정도 되고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순례증을 발급하고 있고요. 피스테라 공립의 같은 경우에는 걸어온 사람만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걸어오지 않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티아고를 끝나고 나면 버스나 기차, 비행기가 가능합니다. 산티아고에는 작은 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일찍 예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산티아고에서 공항까지 가려고 하면 21유로입니다. 정액제고요. 하루 전에 이제 알베르게에서 예약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산티아고나 유럽은 대부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산티아고는 그래도 큰 도시입니다. 쇼핑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대형 쇼핑몰도 있고요. 그다음 기념품 샵이나 쇼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은 피스테라 묵시아까지 한 번에 돌 수 있는 일일 관광 상품이 30유로에서 50유로까지 다양하고요. 35유로 정도 되는 갈레시아 관광 여행사 상품은 한글 오디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갔다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이나 호텔도 쭉 있는데, 오늘의 메뉴 델 디아라고 합니다.
합니다. 그게 12유로에서 가격이 조금 오른 곳은 15유로 정도 하고 있고요. 산티아고에는 한식당이 있으니까 꼭 예약해서 그동안 못 먹은 한식도 드셔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산티아고를 가다 보면 동료 순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 있는 친구는 까미노길을 여러 군데 까미노길을 경험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걸었던 곳에 킬로미터라든지 이런 패치를 배낭에 이곳저곳 끼워서 기념으로 가지고 다니는 분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분은 산티아고까지 집에서 걸어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저곳을 걸을 때는 제가 걷기 한 7일 정도 된 날짜였는데 저분은 거의 5개월, 4개월인가 5개월인가 걸려서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분은 메세타가 너무 좋으니까 메세타를 꼭 구경하라고 꼭 강조하시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프랑스 순례자인데 마찬가지로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1500km를 걷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팔라스 데 레이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산티아고에서 한 60km,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산티아고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산티아고 갈 때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일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걷기 때문에 배낭에 자기 짐을 모두 넣어서 걸어야 됩니다. 배낭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배낭을 선택할 때는 토로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 언저리에서부터 허리 언저리까지 길이를 재서 그 크기에 따라서 배낭의 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토로소를 재는 것은 전문가가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배낭을 사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낭 자체의 무게는 1.5kg 이하를 권장을 하고요. 2kg까지만 돼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 벨트, 힙 벨트라고 합니다. 그 쿠션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등판 쿠션 넣어야 되고 침낭칸이 분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한겨울만 빼놓고는 35리터에서 45리터 이하면 충분한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착용 방법은 허리를 먼저 밀착하고 그 다음에 어깨를 밀착하고 마지막으로 가슴을 밀착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유튜브에 여러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낭 매는 방법은 인터넷에 이렇게 그림으로 상세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배낭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등판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줘야 배낭이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나의 등판에 딱 붙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배낭이 흔들거리면 무릎에도 무리가 가고 허리에도 무리가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좌우의 무게 중심도 잘 잡아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틱이 있는데 이 스틱은 노르딕 워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 아니면 오르막을 오를 때 노르딕 워킹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30% 정도의 무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스피드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틱은 잡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랩을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손목에 스트랩을 걸고 그립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르딕 워킹 전용 스틱은 스트랩을 분리할 수도 있고 스트랩이 장갑 형태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꼭 그러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틱의 길이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위와 같은 형태로 키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스틱이 길이 조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틱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틱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스틱이 있습니다. 그 T자 형태로 하는 것은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단거리나 짧은 거리를 가실 때 무릎 대신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순례길에서는 적정하지 않으니까 저런 부분들을 지양을 하시고요. 가능하다면 잠금 장치가 저와 같이 눌러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잠금 장치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운데 밑에 있는 것처럼 돌려서 고정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스틱을 사용하다 보면 장갑을 끼게 됩니다. 장갑을 낀 상태에서 저 고정 부분을 돌려서 잘 고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잠금 장치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눌러서 잠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좋겠고요. 측기 방식은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또 있지만, 저와 같이 줄로 연결이 돼서 Z자 모양으로 접기가 가능한 부분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등산용, 노르딕 워킹용, 트레일 러닝용으로 구분은 없지만, 하지만 어떤 곳은 점점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알루미늄, 카본, 두랄륨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가벼운 제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틱은 가격이 만원대부터 개당 13만원, 개당 20만원, 15만원까지 여러 개 있는데, 두 개에 5만원 정도 하는 블랙 다이아몬드, 제트폴 같은 스틱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싼 것을 구입을 하면 일주일 또는 10일 내에 고장날 염려가 많고, 저도 그랬습니다. 노르딕 워킹은 스키 선수들이 훈련했던 방법인데, 유튜브에 이제 걷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연습이 충분히 된 후에 가서 이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선 다른 준비물보다 신발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이곳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신발 형태가 제가 첫 까미노에서 갔던 신발이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신발이 제가 두 번째 갔던 까미노에서 사용했던 신발입니다. 두 번째 사용했던 신발은 등산화나 이런 것이 아니고 트레일 러닝화입니다. 트레일 러닝화라고 해서 밑창이 굉장히 두껍고, 위에 소재는 완전히 공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비가 적게 내리는 시기에 적당할 신발이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신발은 4월에서 10월 아니면 3월에서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이후 추워지는 시기 4월까지 하는 신발은 좌측 상단에 있는 신발, 그리고 한겨울에는 좌측 하단에 있는 완전한 고텍스와 눈, 비를 막을 수 있는 신발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신발을 준비하실 때 최소 5mm 또는 15mm까지 큰 신발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20km 이상 30km 가까이 걷다 보면 발이 붓습니다. 발이 부어서 그 다음날 신발 신으려고 하는데 발이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많이 붓기 때문에 신발은 넉넉하게 15mm 정도까지 여유분을 생각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비는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 하계 시즌에는 강수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비를 준비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우비를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비의 형태는 배낭까지 다 씌울 수 있는 우비가 좋고, 저는 소매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너무 풀럭거리지 않는 그런 우비를 추천을 드리고, 판초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람이 불면 마구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서 이러한 부분들을 입을 때는 끈으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이런 판초나 우비 스타일보다는 그냥 잠바나 이런 쪽에서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우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다 보면 국내 폰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심을 구입을 하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 유심이 한국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갔을 때는 한국에서 데이터 로밍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폰에는 스페인 유심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유로면 800분을 통화하고 한 달 15기가 또는 20기가까지 그렇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 가서 보다폰이나 오렌지, 요이고 이런 곳에 가서 유심을 사게 되면 여권과 같이 준비를 해서 가시면 장착까지 모두 해주시니까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로밍도 해갔었는데, 한국 로밍폰은 이상하게 그쪽에서는 통화가 잘 안 터지고 데이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45일 동안 10기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사용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잘 터지지 않아서 10기가도 사용하지 못했고요. 이러한 준비물들을 준비하시면 대충의
큰 준비물들은 모두 준비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산티아고를 가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생각하시고 누구에게나 바르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순례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